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비가 왔습니다. 그죠? 이제 꽃 다 떨어졌어요. 끝났습니다. 꽃 보러 안 가신 분들 이제 튤립 축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도 우리가 꽃에 관심을 가질까요? 사실 지금 앞으로도 더 많은 꽃들이 핍니다. 그런데 유독 벚꽃에 대한 관심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벚꽃 놀이 가야 되는데 이제 벚꽃 다 떨어졌어. 벚꽃 끝났어 라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바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속에 벚꽃을 봐야만이 벚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먼저 볼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들을 자극시키지 않을까라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만큼 뭐 많은 오랫동안 꽃이 피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 내가 더 빨리 보러 가려고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만큼 뭐 잠깐의 꽃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식으로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분명히 이 꽃은 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일수록 나는 더욱더 주인공이 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나는 끼어 들어가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들 쪽에 접근하는 것도 나는 빨리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고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는 점.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을 보면 항상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대형주도 움직이고 여러 점들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정말 이 기업을,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누구나 다 따라 들어간다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뭐 반기문 테마나 그리고 유승민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는 저희는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봅니다. 추가적인 파동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했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원하는 흐름을, 원하는 자리를 놓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WB 세계은행에 참석을 해가지고 대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일까? 우선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밝힌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겠죠.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은 뭐 강한 부정도 하지 않고 강한 긍정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원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뭔가를 확실한 것을 지금 나와서 반기문 대세론이 나와서 대권에 나간다라는 거, 이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 차지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차기 대권 주자가 이미 지금부터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는 예의도 아닐 뿐더러 본인도 나중에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보고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들 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여기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역시도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우리 한번 보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 보기 전에 목요일 해외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엇갈린 경기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다. 미국 지난주 실업상 청구건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산유국들이 생산량 동결을 합의하더라도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장 그래도 부정적인 것이 동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결도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분명히 어제 오후까지는 뭐 동결 이제 이루어진다, 거의 뭐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밤새 지나고 나서는 동결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왜 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름이 싸지면은 우리는 어디든 멀리 갈 수가 있고 여행을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은요, 지금 유가를 통해서 움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유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급등했었습니다. 유가의 급등이 수요의 증가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생산량 동결이나 생산량 감산에 따른 부분들, 이런 영향을 통해서 유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즉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유가의 수요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유가가 떨어지면 에너지 기업들이 타격 불가피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런 기업들이 죽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업종들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들이었는데 유가가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정말 회복이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거. 그러면 그러한 긍정적인 내용 때문에 올라갔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하락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국내 증시 거의 보합권은 끝이 났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선물과 코스피 매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총선이 끝나고 거래가 재개되었던 목요일, 이틀 동안의 급등이 나왔었던 글로벌 증시, 국내 시장 하루에 영향을 받았었고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삼성전자 수급이 그날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더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삼성전자 흐름들을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될 거고요. 나머지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차익 실현의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달력에 적어놓고 가세요. 4월 28일입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어떠한 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왔었나요? 바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올라왔었다고요. 4월 28일까지가 자사주 매입 기간입니다. 이제 자사주 들어오는 물량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난다고요.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가다가 매도가 계속 나오면 누가 그걸 받쳐줄까요? 당연히 외국인들 매도 나가는 것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기타 법인을 통해서 들어왔던 자사주 매입은 이제 종료가 된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봤더니 투신권에서 차익 물량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투신권의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고요. 반대로 금융투자가 또 비정상적으로 3천억이 들어왔습니다. 3천억이 들어왔다라는 점. 기관들이 매수네요.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네요. 네, 땡.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금융투자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들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가 빠져나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매수 물량은 아니었다라는 점. 또 원달러 환율 10원 50전.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또한 달러와의 약세, 하루 만에 달러와의 강세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지수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앞에 이제 전고점대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단계 자리는 올려줬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금 올라올 때마다 특징이 뭐였냐면 2월 달에도 갭으로 여기서 뛰어서 3월 초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한 번에 급등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런 추세를 이제 얼마만큼 또 이어갈 수 있느냐. 사실 여기서 죽을 뻔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그리고 글로벌 유가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올라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것을 올려줬던 것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앞으로 외국인들 움직이면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올려줄 때 떨어질 때 누가 떨어뜨렸냐? 외국인 떨어뜨렸어요. 올릴 때 외국인들이 올렸어요. 그럼 외국인들을 위한 시장들이 흘러져 가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마지막 동시효과 때의 보합권이 끝났습니다. 장중 내내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가 보합권을 끌어올리면서
또한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지수를 종가가 보합으로 거의 끝이 나는 네, 모습들이었습니다. 2000포인트 근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2000포인트를 이제 어느 정도 한번 회복을 시켜줬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또 변동성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7일 산유국 회의 및 본격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에 정리업종이 하락폭이 컸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정리업종 하락폭 상당히 컸습니다. 기관들요 뭐 셀이 박았습니다. 그냥 막 던졌습니다. SOL이나 SK이노베이션 외국인들이 아니었고 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1차적으로 17일 도하에 있었던 산유국 회의에서 이거는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올라갔었던 차익에 대한 부득, 예를 들어도 동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종들에선 차익 물량이 더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동결이 돼도 차익이었다 그러면 동결이 되지 못했을 때는 네,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장후반 들어가지고 금융투자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를 조금 늘리면서 네, 반등들은 나와줬습니다만은 오늘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이 반등은 네, 갉아먹고 네,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 OLED 공급한다는 소식에 LG 디플이 네, 한방 얻어 맞았습니다. 큽니다 이거는요. 사실 지금 LG그룹주들 살려 먹일 수 있는 것은 LG화학이나 LG생명과학, LG생활건강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LG전자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다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예상치보단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전 쪽에서는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이지 휴대폰 쪽에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요, LG전자도 우리가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이 되어버린다라는 거 봤을 때에 자 과연 LG 디플의 돌파구는 지금 쉽게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LCD 쪽에서 이제 OLED하고 LCD 쪽하고 가격 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OLED 쪽에 지금 많이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걸 수 있는 기대감은요 OLED TV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애플의 OLED 공급한다라는 것은 결국 휴대폰 플렉서블 OLED 결국은 이쪽에 봤을 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간다라는 거,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LG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자 지난주 토요일날 그래서 뭐 LG 쪽이나 삼성 쪽이나 형님들이 이렇게 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LG 디플이 지금 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TV 쪽밖에 없는데 이 TV 가격 보십시오. 계속 100만원대에요. 100만원대. 처음 나올 때야 몇백만원이지만 TV 가격 더 올라간 거 보셨습니까? 회원님들 PC 가격 올라간 거 봤어요. PC 가격요 10몇 년 전보다 지금 더 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여기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이 부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실적이 좋아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회원님들 OLED TV 나오고 정말 뭐 가상현실 TV 나오고 해가지고 예전에 3D TV 나온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어치 주고 샀던 사람도 몇 명 있습니까? 없잖아 그게.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거 보고 TV 보는 판인데 스마트폰으로 그 왜 태블릿 PC가 안 됐습니까? 저는 태블릿 PC가 안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그 넙덕한 거 그거 전화기 받는다. 여보세요 얼굴에 갖다 대고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네? 받아내요. 안 되잖아. 그죠? 그거 쓰는 사람 누가 써요? 보험회사나 아니면은 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교사들 또한 이제 휴대폰 가게 이쪽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애 엄마들 애 좀 보여줄 때 그거 말고는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끼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태블릿 PC가 성공하려고 했었으면요, 그때의 스마트워치나 아니면은 블루투스가 잘 됐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 우리 사용자들의 필요가 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조건 크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크기라는 것이 끝나지 않고 얼마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좋은 기능들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급락이 나와서 뭐 기술적인 반등도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세를 보더라도요. 추세가 긍정적으로 돌려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떨어졌다가 좀 어느 정도 돌려오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갤러리아 오늘까지 움직임 나오겠죠. 하나갤러리아 뭐 신세계 아니면 호텔신라 등 해가지고 면세점 중국 일본 규슈 강진으로 중국 관광 국내 유입 끼된다라는 건데요. 금요일 밤이었죠. 더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처럼 면세점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 우리가 통계를 본다 그러면 일본에 중국인 관광객들 더 많이 갔을 것 같아요. 한국에 더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뭘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에이, 우리나라, 일본, 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증가한 숫자를 보면 일본은 증가를 했어요. 우리는 한 8%, 5%, 10% 내외 정도로 네, 줄어들었어요. 관광객들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뭐 에르스도 있었고요.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좀 감소되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다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휠라코리아 오랜만에 움직였네요. 자회사 아쿠시네트의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입니다. 휠라코리아는 더 이상 네, 해외 기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경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네,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께 되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MCM도 네, 우리나라입니다. 삼성 SDI 올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1조 원 투자 결정했다. 그냥 지금 배터리 LG화학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전기차 쪽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기술력도 있고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그러면 왜 앞서가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앞서가는 거 맞습니까?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는요 앞서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아시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앞에서 뭔가가 되면 뒤에서 치고 갑니다. 스마트폰도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갔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누가 먼저 나왔어? 누가? 야, 니네들 컴퓨터나 만들어. 그러다 반쪽 사과가 돼 했잖아요. 애플이었잖아, 애플. 그 삼성전자 뒤에 왔다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테슬라며 무인차, 뭐 구글이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전장 사업에 진출한다 그러죠. 현대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전장 사업에 진출했고요. 전장 사업에 진출한다 그랬습니다. 전장 사업에 진출한다는 게 뭡니까? 차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품을 찍어낸다는 겁니까? 뭡니까? 부품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부품을. 그냥 갖추고 있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부품을 찍어낸다라는 겁니다. 전장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게 뭔가 하나의 차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지금 새로운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영권을 방어를 할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버틸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마무리 잘 지을까? 이건희 회장 지금 깨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이렇게 딱 끝낼까?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초점 두고 본다 그러면 그나마 또 살릴 수 있는 게 삼성물산의 자회사, 삼성물산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피스가 있죠.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두는데 사실 삼성도 바이오시밀러도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는 있습니다만은 확인한 거를 뒤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뒤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바이오피스나 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 삼성물산의 주가도 뭐 순간적으로 급등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네, 이것이 다다라는 거. 네, 한미약품 글로벌 임상허가 제품 공급 상용을 위해 공제 증설했다라는 건데요. 지속적인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제약 관련주들 최근 많이 주춤했었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좀 주춤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봐야 될 때입니다. 자, 코스닥 0.3% 코데지 컴바인 상한가로 또 올라갔었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거래 정지가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뭐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헬스케어 제약 내수 전일 하루에 따른 반등 나오면서 지수가 네, 조금 보합권에서 네, 흘러갔었다라는 겁니다. 초반 상승했다 차익 물량 나오고 막판에 다시 고기를 조금 더 네, 들어줬고요. 오늘은 이제 코데지 컴바인 넣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래 기관들의 매도 본격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 매도 나가는 시점인가 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네, 코스닥도 그렇고 지속적 매도가 나오고 있다. OLED 관련주들 삼성 디스플레이, 네, 애플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초반 강세를 보였다가 네,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고요. 이제는 규모적인 측면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이거를 어디에 했었나요? 안 했나요? 규모적인 측면, 저희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 그건 우리는 못 보시겠죠, 아직까지. 규모, 얼마만큼 이게 규모고 지속적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 이거는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요.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프라이드, 좀 강세를 보였고 아시아경제는 자회사 팍스넷 올해 7월 내상장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내상가를 집행했습니다. 아마도 팍스넷은 한국경제TV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죠. 한경TV는 TV 채널도 있겠습니다만은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한경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공모가나 산정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0.16%, 나스닥 역시도 하락을 마감을 했었는데요. 뉴욕 증시 국제유가의 하락과 경기 지표의 부진, 애플의 약세 일제히 하락을 했었고요. 애플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2% 하락을 했었습니다. 4월 소비자 심리지수 전일 대비 1.3포인트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였는데 예상치 하회했어요. 좋지 않아요.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 늦춰질 거예요. 라는 이야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유럽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대상 그리스은행권이 보유한 유럽재정안정기금 채권 일부 포함시켜 결정하면서 그리스은행 업종들이 급반응을 해줬다라는 소식. 산유량 동결 논의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 국제유가는 급락을 했고 에콰도르 일본의 연쇄 강진으로 최소 275명 현재는 사망했고요. 부상자는 많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몇 천만이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번 쓰나미는 없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만은 참 이런 자연의 재해는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본이 지금 참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실패가 나타나고 있고 엔화의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엔화의 가치가 급등한다라는 것은 일본이 좋기 때문에 사실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급등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항상 자연스럽게 안전자산 선호, 일본 엔화의 급등, 그러면 엔화 급등에 따른 일본의 수출주들 부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은 지금 부품의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장 가동들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수급의 지속성인데요. 목요일날 많이 들어오고 금요일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얼마만큼 이어질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포인트 둬야 되는데요. 외국인들 본인들이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시장이 정말 좋아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 움직이고 싶은 포인트를 두고 움직이는 상황이지 이 시장이 너무 좋아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지수 상단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방경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상단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아주고 테스트 구간을 펼쳐주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로 두시면 되겠고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드러날 때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덮으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안 보였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것들 시장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한번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요. 줄줄이 비엔나처럼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산유량 동결 실패, 일본 지진, 에콰도르 지진.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투심을 조금 안 좋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수출 업종이 차익 물량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죠. 이제 차익 나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죠. 왜? 실적,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라 그랬는데요.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들 이제는 2분기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수출 업종의 차익 물량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화장품과 제약 등 가격 매력 종목에 초점을 두고 가자라는 거예요. 가격 매력. 오늘 제가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에 강남 어디죠? 을입니까? 이제
여당이 야당 텃밭에 야당 전 의원이 이제 됐습니다. 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시민 한 명이 사실 그냥 누군가 잘한다고 해서 한 거 아니라 워낙에 다들 못하니까 니라면 잘할까 싶어가지고 뽑았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데요. 그대로 파헤쳐서 본다 그러면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니 한번 선택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시장 그렇지 않을까요? 다 비슷해요. 어디 조금 더 좋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단지 가격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가격배를 통해서 올라오고 실적들은 거의 고만고만하고 정말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 보면 화장품주도 그래도 1분기는 지난 4분기보다 좀 좋아졌던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에 작은 것에 지금 움직임이 나타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